저는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이 핸드폰을 앞에 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핸드폰을 열어서 배터리를 열고 내 말을 엿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빼고 저는 얘기합니다. 국정원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투지폰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도 투지폰으로 돌아가는 국회의원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범죄정보관리법에 따라 모든 교신은 녹음된다. 13시 정각. 자, 모든 멘트가 녹음된다. 이 영화 속 장면, 우리가 과연 현실로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도 이럴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인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뉴스 가운데 6번째 순위를 꼽아본 건데 도청 장치와 이것이 과연 부활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에 대한 얘기를 내놔보겠습니다. 인천 용광로를 했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남희 차장. 자, 이번에 보니까요. 어제 정청래 의원이 도청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제죠. 이틀 전이죠. 네.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세요. 배터리를 빼고 난 대화한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 얘기입니까? 결국은 자신도 지금 정보위를 속해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도 도청 감청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밥 먹고 얘기할 때도 이렇게 배터리를 빼놓고 스마트폰도 잘 쓰지 않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저 얘기 좀 왜 배터리를 빼놓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를 하지 않아도 내가 누구랑 차를 한잔 마실 때 내 휴대전화를 놓고 배터리가 끼어 있으면 이것이 감청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제가 쭉 만나보면은 이제 무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네. 우리 저리 핸드폰 꺼내놓고 배터리 빼자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뭐 무기 관련한 사람들은 하는데 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왜 그 전에 북한에서 한번 우리나라 주요 기관들 이렇게 해킹한 적이 있었죠. 네. 프로그램을 딱 깔았는데 농협이었던가요? 그 프로그램이 깔리면은 여기서 하는 이야기들이 다 컴퓨터로 들어가서 북한이 듣는 시스템에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농협인가 하면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 스마트폰이 컴퓨터 아닙니까? 네. 여기 지금 많은 분들 뭐 동영상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는데 그 중에 뭐가 하나 섞여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네. 그 프로그램이 깔리면은 여기에는 에너지원이 있어요.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네. 그게 앱 자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동하면서 그걸 보낼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국가정보원이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켜져 있기만 하면 내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빼고 얘기한다는 것, 마치 현재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것이 시민단체 또 여러 단체들의 주장과 야당의 주장과 약간 맞물리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씩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철우 의원이 자료를 낸 거 보니까 여당 의원이라 그런지 현재 나온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국가정보원이 직접 감청 설비를 놓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철우 의원이 또 국정원에 몸 담았기도 했고요. 이 네.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네. 국정원이 직접 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네. 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면서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테러 방지법안 보면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감청하도록 하고 있고 이게 또 정부나 수사기관이 감청 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감청을 집행하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서로 양측 주장이 엇갈려서. 그러니까 정리하면 네. 이 차이가 뭐냐면 감청 장비는 이제 법이 통과되면 살 수 있는데 국정원이 직접 갖고 하느냐 아니면 통신사에 두고 하느냐 그런 차이인가요? 아닙니다.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다 그래서 감청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거는 테러를 방지하는 큰 틀의 법이고요. 네. 현재도 통신비밀보호법, 통비법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감청을 하는데 네. 그 법이 개정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시는 감청 문제, 도감청 문제는 통신비밀법을 개정할 때 본격적으로 논란이 붙을 겁니다. 네. 지금은 정확하게 이철우 의원이 얘기한 거고요. 네. 그래서 통신비밀법을 보호할 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냐는 논쟁이 붙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철우 의원 주장과 시민단체 주장은? 이철우 의원의 말이 맞습니다, 현재는. 아직 큰 틀에서 테러를 이야기하는 거고, 테러를 막으려면은 감청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돈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갖고 테러로 의심되는 자금을 추적하는 것들이 부차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간 게 아닙니다. 이철우 의원의 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의 감청 설비가 있냐 없냐 문제가 먼저 입증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국정원은 김대중 정부 때 2002년도에 그 감정 사건 이후에 감청 장비를 전부 다 인천제철 용광로에다가 남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전부 다 용광로에서 파기를 했습니다.
확인한 이후에 네. 어떠한 감청 장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2년 10월이니까 벌써 이게 언제입니까? 13년도 더 된 일인데 당시 동아일보 기사를 쓴 게 국정원이 도청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던 시점에 장비 50대 있지 않느냐. 내부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내부에서 국정원 관계자가 본부에 폭로했다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비를 뭐 50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의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버렸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당시에 저 기사가 일면 톱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네. 이유 중은 그때 당시에 제가 정치부장이었었는데 네. 휴대전화를 도청했다는 것이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그 당시로 쇼킹했던 거죠. 왜냐하면 네. 휴대전화는 당시에 도청이 안 된다. 네. 이런 말이 많은데 휴대전화를 도청했다는 것이고 네. 그것도 조직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네. 도청했다는 것이고 네. 그 대상자가 역시 또다시 아시다시피 네. 상당히 유력 인사들의 네. 를 대상으로 했다는 이 세 가지 점 때문에 네. 사실 이때 있을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면톱에 올라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3년이 흘렀습니다. 그 후에 이제 동아일보와 국가정보원 사이에 많은 형사, 고소, 민사 소송이 이어졌는데 당시 이제 도청 없다면서 소송을 냈었잖아요. 결국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됐죠. 나중에 김승규 원장이 취임하면서 네. 내부 조사를 해보니까 네. 도청기가 있었고 네. 그래서 결국은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 의미가 네. 없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소송을 포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김만복 나중에 국정원장이 되죠. 네. 김만복 기획조정실장이 동아일보 편집국장 방에 와서 네. 정식으로 네. 국정원을 대표해서 사과합니다. 네. 라는 얘기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 당시에 이 기사를 썼던 네. 기자들은 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네. 특정상을 받습니다. 예. 자, 그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확인됐던 것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5년 여름에 있었던 조선일보의 특종 보도가 결정적 계기가 됐었는데 이 당시에 미림팀이라는 얘기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저 분명히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네. 동아일보의 기사는 네. 휴대전화를 네. 도청했다는 것이고 네. 요거는 아날로그식으로 네. 실제로 도청기를 심고 네. 그다음에 몰래 옆방이나 이런 데서 도청을 하면서 그걸 녹음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 벌어졌고 당시 이제 YS 정부 때부터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제 국가안전기획부가 비밀 조직을 운영해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기억이 아직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야당에서는 아직도 달라졌다고 주장하는 국가정보를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 안기부 시절에 안기부가 어디까지 움직였는가 하면요. 네. 지금 총선 다가오죠. 네. 지금 여당에서 자기네 후보들 야당하고 붙여보는 거 모의 조사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네 예산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 이 지역에서는 누구를 내서라 이렇게까지 했었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그때 김현철 씨가 네. 대선 잔금을 관리했는데 그 돈 세탁을 그때 금융실명제를 했지 않습니까? 네. YS 때 그거를 돈 세탁을 안기부 기조실에서 해줬습니다. 그 정도로 네. 국내 정치에 깊이 개입했는데 저거는 분명히 잘못입니다. 잘못이고 네. 저거는 국정원이 갖고 있는 국내 보안감사권의 과잉 적용이거든요. 네. 저거는 제한을 해야 됩니다. 저건 분명히 제한해야 되고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테러를 당해서 희생이 되는 건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 때문에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 군이 5.16과 12.12라고 하는 쿠데타를 2번 했습니다. 쿠데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대 해체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저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책임을 묻고 다시 네.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막고 강하게 처벌하되 네. 지금 북한이 지금 우리가 뭐 개성공단 전면 폐쇄하고 뭐하고 하니까 강하게 반발했잖아요. 그럼 할 수 네. 있는 게 테러 행위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야죠. 그래서 막을 거는 막고 할 거는 하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림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도청 테이프를 다 만들었는데 뭐 한때 외부에 유출되기도 하고 그랬던 과정을 다 겪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진급 문제에 불만했던 사람이 네. 자기가 옛날에 자기가 미림팀에 있었던 그 팀장이 공갈 협박을 한 거죠. 나를 네. 진급 안 시켜주면 이거 노출시키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유출됐었습니다. 자, 이런 홍역을 치르면서 어쨌건 저희가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는 건데 어쨌건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불씨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도청한 휴대전화 도청 장비는 인천에 있는 지하철소 용광로에 집어넣었다. 네. 안타깝게도 내가 그 장면을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 저희가 좀 만나기 힘들기 때문이지만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고 대통령께도 보고가 됐던 사안일 것 같은데요. 아직 이렇게 설명하기 힘들어지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용광로에서 다 이제 버렸지 않습니까? 현재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그러니까 네. 국정원이 되면 이름이 바뀌었죠. 국정원 이름이 바뀌면서 네. 국내 정치를 담당하는 부서는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국내 정치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진 지 18년이 됐고, 네. 그래서 만약에 뭐 감청을 해서 무슨 국내 정치 관련해서 보고서를 쓰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쓸 거 아닙니까? 네. 18년 동안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전혀 국내 정치에 개입할 능력도 없고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첫째, 조직도 없고. 그 다음에 감청을 해서 보고를 하면 대통령한테 보고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도 나와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첫째 잘 모르고, 네. 그다음에 불법으로 감청해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대통령 뭐라 하겠습니까? 잘했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그 사람 구속시키겠습니까? 네. 내가 볼 때는 전혀 현재는 감청할 이유도 없고, 감청할 능력도 없고, 네. 그다음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불법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네. 지금 저기 어떤 자꾸 논의가 네. 국내 정치에 감청하거나 네. 그게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지금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테러법은 말입니다. 네. 즉 국내를 지금 목표로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네. 우리나라 나라 전체를 그것이 국내든 그것이 북한이든 아니면 해외 테러 집단이든 그거 아무 상관없이 네. 국가를 위해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물론 그 옛날에 원죄가 있었지만 그것을 이유로 삼아서 네. 테러 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네. 지금 얘기하는 레벨이 틀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분명히 그 정치인들이 네.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될 부분들은 서로 상의해서 보완하고 그 다음에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시건 장치를 분명히 해주고 그러면서 이것은 국내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안위와 전망 네. 이런 부분으로 좀 논의를 좀 승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네. 지금 아시다시피 9.12 테러 난 다음에 네. 지금 미국은 그만큼 정보가 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에 국토안보부를 만들어서 22개 정보기관을 전부 몰아줘가지고 그냥 힘을 실어주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애국법이라는 거 거기다가 네. 예를 들어 통신 감청을 더더욱 많이 할 수 있도록 바로 법을 개정해서 그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과거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 레벨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지 네. 그 부분이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네. 감청 얘기하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정보기관 감청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 37 부대를 들 수 있는데요. 잘 네. 모르실 겁니다. 정보사와 별도로 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는 부대 이름이 없어요. 네. 뭘 하는가 하면은 전방이나 이런 산액에다가 시설을 해놓고 이북에서 나오는 모든 전파를 다 잡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분석해가지고 암호를 풀고 해가지고 북한이 어디로 공격할 거다 말 거다 이런 판단들을 해주고요. 네. 북한의 간첩선이 들어오는 위치까지 파악해서 해당 부대로 작전을 하게 하는 부대가 있는데 그런 부대가 기능을 하려면은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거를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미국에서 같은 기능하는 게 NSA가 있고요. NSA도 북한 정보를 구하는데 한국에서 와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37 부대의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네. 우리 연합부대를 만들어서 서스라 K라고 하는 부대를 운영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거기에서 생긴 기술을 국내에 이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그때도 미림팀이 식당 이 테이블 밑에 붙여놓고 녹음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건 처벌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북한, 그다음에 테러 세력 네. 이런 거 하는 데는 그걸 써야죠. 집에 있는 맹견이 있을 때 이게 주인한테 충성을 안 하면 죽여야죠. 네. 그러나 도둑이 온다면 짖어야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걸 훈련을 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개 자체를 이 멍텅구리로 만든다? 네. 이거는 나한테 손해죠. 그래서 이거는 대외용이지 대내용으로는 못 가도록 국내 보안 문제는 철저하게 법적으로 제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불신에서 비롯됐거든요. 이철우 의원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요. 자, 테러방지법 보호부대도 국정원이 통신 감청할 때 굉장히 엄밀하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 불신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민단체 주장은 이런 거죠. 자, 야당도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만, 자, 이거 대테러 활동이 필요한 경우로 확대해놨다. 그럴 때 감청한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모호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지적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저게 이제 상당히 포괄적이라서 저도 좀 물어봤는데요. 그럼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라고 네. 물으니까 이제 자기들도 인정하더라고요. 인정해서 요거를 그러면 구체안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국내 보안 문제도 뭐는 우리는 지금 포괄적입니다. 국내 보안을 모두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뭐를 할 수 있도록 구체안을 짜야 됩니다. 따라서
저기서 문제가 되는 건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감청한 건 문제가 없는데 테러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뭐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감청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안들이 그렇지만 여야 공수교대가 정권교체 일어나면서 반복되는데 우리가 하면 동의하는데 남이 하면 반대하는 것, 이 사안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12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을 국회에 내놨습니다. 그때 야당은 어땠을까요? 노무현 대통령 음성 먼저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테러 대책을 위해서, 테러 대비해서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기관이 국정원입니다. 근데 국정원에 이 일을 맡기자고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합니다. 시민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요. 테러 방지 책임을 국정원에 맡기자면 반대를 합니다. 자, 김정은 실장님. 이제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이제 비서관을 지내셨으니까 저 당시 상황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자,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국가정보원에 저 일을 맡기고 싶어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그랬던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가 들어섰을 때 네. 이 국정원이나 검찰, 국세청 이런 권력기관에 힘을 빼는 쪽으로 계속해 정책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끌어 나갔고 또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그 국정원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일을 시켜보니까 국정원이 없으면 뭐 여러 가지 일이 해결이 잘 안 되고 또 나름대로 국정원이 얼마나 그 국가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조직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된 이후에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 바뀌면서 그 다음에 또 그 많은 개혁도 했고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다가 테러 문제 뭐 이런 거를 그 테러 방지법 같은 걸 통과시켜서 국정원에 그런 권한을 줘도 전혀 뭐 문제가 없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노 대통령이 몇 가지 문제는 제대로 본 게 있습니다. 무조건 좀 뭐 비판하면 안 됩니다. 저건 맞고요. 지금 저는 거꾸로 지금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싶은데 우리 지금 테러 방지법에는 대테러 센터를 어디다 두는 걸로 돼 있는지 아세요? 국무총리실 산하죠. 네.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세월호 사건 누가 처리했어야 됩니까? 그게 그때 해수부, 해군, 해경, 중군 나중에 총리실에서 종합했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DNI, 그러니까 국가정보장인데 거기다 뒀는데 저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에 둬야지.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라 그래서 전쟁 지휘부를 대통령이 하게 되면 잘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합참이 해야죠. 그리고 그걸 지휘 감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당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뭐 굉장히 저걸 하고 싶어서 해야 할 필요성 때문인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대테러 센터를 총리실에 둔다 그러는데 총리실에 가는 순간에요. 대테러 작전은 보안이 필수인데 보안 다 무너집니다. 바로 여야 정치인들, 기자들 금방 알게 됩니다. 실패합니다. 저런 안을 내놓은 국정원 관계자, 정부 여당 저는 한심하다고 봅니다. 그건 한심한 건 틀림없는데 어쨌든 하여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만약에 총리실에 만들었다가 옮기는 한이더라도 저도 국민안전처는 절대 반대입니다. 지금 야당에서 국민안전처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 말자는 얘기가 똑같고 물론 지금 이정우 의원이 얘기했듯이 총리실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그것이 가장 첨예한 문제라면 어차피 합의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면 우선 총리실에 놓다 하더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다시 국정으로 가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뿌리 깊은 불신, 그리고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일주일 가까이 필리버스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테러 방지법, 우리는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걸까요? 이럴 때 좋은 지도자가 나타날 겁니다. 그 사람이 사안을 풀어줄 것으로 믿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소식을 통해서 안보 상황 점검해봤습니다. 자, 김정문 교수님, 그리고 이정훈 편집위원 오늘도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